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그리고 영플레이어 네. 이제 후보군이 좀 발표가 됐는데 뭐 저희가 후보들을 좀 알아보기에 앞서서 로드리가 여기 빠졌네요. 로드리가 없어요. 오. 그리고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PFA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네. 네네네네네. 엄연히 말하면 사실 프리미어리그 내 개인 수상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부분은 이제 PFA PFA 상이고,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사실 이제 PFA보다는 조금 그 어떤 위용이 음. PFA만큼 인정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프리미어리그 그냥 시즌 MVP 느낌? 예. 오히려 이제 PFA를 조금 더 많이 공신력이나 이런 거 많이 알아주는데, 근데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선정이라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게 네. 로드리가 없는 거는 조금 선 넘은 엔딩이다. 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PFA 올해의 선수는 아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이제 명단이 네. 발표가 됐고 최근 기록을 놓고 보면은 맨체스터 시티 소속의 선수들이 4연속으로 이걸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맨시티의 리그에서의 성적을 생각을 하면은 뭐 충분히 네. 그럴만하다고 보고 케빈 데브라이너, 후벤 디아스 그리고 다시 케빈 데브라이너 여기에 홀란까지가 이제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선수들의 목록이고 후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리스트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같은 팀의 선수가 중복된 건 뭐 맨시티, 아스날 뭐 이런 클럽들 네. 특히나 이제 상위 클럽들에는 조금 몰려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콜 파머, 워킨스 다 지금 뭐 20골에 인접하거나 근접하거나 아니면 20골을 넘겼거나 개인 기록을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이렇게 3명이 딱 있고, 반다이크도 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원들처럼 스탯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유일한 센터백이잖아요. 네, 근데 반다이크가 올 시즌 폼이 되게 좋았어요. 리버풀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거 생생히 중계해서 알지만 고꾸라져서 그렇지 그 전까지 우승 경쟁을 할 때 진짜 센터백의 퍼포먼스 훌륭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 시즌 충분히 잘했던 선수들이 구성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없어서 의외인 선수들이 점점 떠오르거든요. 일단 로드리가 당연하고, 로드리는 뭐 아까 저희가 초장부터 얘기를 했었고 아스날의 센터백 살리바 마가양이시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만약에 살리바랑 마갈랑이스가 들어가려면 지금 이제 위쪽에 이제 후보군에 올라 있는 네. 그 아스날 선수들이랑 살짝 저는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스날 후보군으로 올라 있는 선수들이 웨데고르, 여기 데클란 라이스란 말이죠. 근데 웨데고르랑 라이스를 빼기도 그래.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후보를 추릴 때 한 팀당 최대 2명 이렇게 제한 건 게 없어요. 그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삭도 파머도 워킨스도 그렇고 뭐 반다이크도 이제 맨시티 아스날보다 리그 순위가 낮죠. 다 잘했어. 때문에. 그리고 막 지금 와킨스도 솔직히 이거 남은 경기 했을 때 20골 뭐 안 넘는다는 보장 없고. 그렇죠. 다들 잘했으나 조금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리그 내에서 좀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로 꼭 팀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은 해요. 포지션과 별개로 해당 팀이 전력을 꾸리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당 포지션에서 리그 내 탑급이라 부를 만한 기량을 지닌 선수는 한 팀에 혹시 선수들이 좀 몰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선수들은 당연히 후보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그런 면에 네. 있어서 살리바 마갈량이스 센터백 조합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아스날 올 시즌 리그 또 최고 실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도 굳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후보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해당 팀이 전력을 꾸리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선수, 근데 그 해당 팀이 리그에서도 꾸준히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내왔다? 그러면 그 팀의 리그 순위도 전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치. 그래서 리그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한 팀에 뭐 3명, 4명 뽑는 게 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발롱도르를 얘기를 하거나 뭐 시즌 MVP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스탯적이나 그런 임팩트적인 건 공격수들이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소화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이 랭크가 좀 돼 있고, 그러니까 좀 후방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수상 관련해서는 언제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해.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맨시티 올 시즌 로드리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았어요. 그쵸. 로드리 빠진 경기에서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선수가 이 팀이 리그에서 잘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비중을 갖고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무의 어떤 존재, 그리고 지금 현대 축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그 포지션 자체 로드리가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선이 귀하기도 하고, 네. 괜히 이제 삼선 자원들이 지금 이적료를 계속 빵빵 갱신하면서 이렇게
타 팀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의 센터백 살리바 마갈량이스만 해도 일단 살리바 지금까지 리그 풀타임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갈량이스는 뭐 풀타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마갈량이스가 가지고 있는 왼쪽에서의 그 센터백의 안정감, 살리바가 보여준 꾸준함, 둘 다 약간 지친 기색이 있었던 시기가 후반기 때 잠깐 있었지만 다시 아스날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쵸?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센터백들 후방 자원이라고 로드리까지 포함을 해서 너무 저평가를 받았다.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있어서 저는 이 세 선수를 뺀 거는 올 시즌 리그를 제대로 추격하지 못한 후보군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후보군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맨시티의 필포든 저는 뭐 당연히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맨시티는 저는 홀란드가 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갔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땅했고 데뷔 시즌이기도 했었고 데뷔 시즌부터 이 선수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홀란이 다 가져갔다고 봅니다만, 올 시즌은 저는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 필포든의 역할, 왜냐면 또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진 기간이 어쨌든 있었으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완벽한 대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필포든의 저런 스탯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홀란드 25골, 뭐 결국은 리그 득점 1위고. 뭐 부진하다, 뭐 예년만 못하다 조금 페이스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벌써 25골, 벌써는 아니지 이제 시즌 말이니까. 야, 근데 그래도 25골. 근데 25골을 넣었으니까 뭐 홀란드 들어가는 거 마땅하고. 아스날 뭐 언급했듯이 외대고로 데클란 라이스, 사실 이 선수들 없었으면 중앙 지역에서 아스날이 타티엔 상대로 우위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외대고르도 정말 기회 창출이나 그 중원에서의 뭐 어떤 활동량, 라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팀들 각각의 선수를 누굴 뽑을지에 대해서는 진짜 그 팀의 팬마저도 표가 엇갈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승하는 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럼 어쨌든 맨시티아스는 이제 둘 중 하나가 아마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저는 이제 이삭이 요런데 이제 랭크가 되는 게 조금 뭔가 익숙치 않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뉴캐슬의 이삭, 저는 딱 이적하고 나서 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눈에 띄게 올라갔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에디어 감독이 뭐 이런저런 걸 잘 만져줬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소시에다드의 이삭은 이제 빅찬 스미스 이제 메이커였거든 거의. 그쵸. 그런 거 많이 놓쳤었으니까. 그리고 뭐 콜파머도. 콜파머는 그냥 팀을 캐리했어요. 저는 올 시즌 전체 다 놓고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팀들 최고 영입에 저는 콜파머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이적 당시에는 이 선수의 이적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맨시티 1군 무대에서 크게 보여준 게 없는 선수를 이 돈 주고 사오는 게 맞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맨시티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좀 뭔가 검증되지 않은 선수를 꽤나 비싼 가격에 파는 곳에서 이득. 첼시는 이거 이 가격 맞아? 근데 왔더니 완전 그냥 콜파머 FC가 돼버렸으니. 그렇죠. 이 선수 역시도 마지막까지 아마 득점왕 경쟁을 할 것 같고, 아마 와킨스는 유로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갈 거예요, 충분히. 20골의 경제에 올랐으면 해리케인의 이제 약간 백업 같은 느낌의 공격 자원으로 쓰일 것 같은데, 뭐 이들도 아주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그렇게 후보에 들어간 것이 당당했다. 반다이크, 그냥 반다이크 깔끔하게 얘기하면 반다이크 했습니다. 그의 대단함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목선수 올해 이제 영플레이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3세 이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고요. 이거 여러 번 이제 중복 수상도 가능하고, 역대로 따지면 아놀드, 포든이 2번, 그리고 홀란. 왜냐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선정 영플레이어는 되게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수상자가 적은데 포든이 두 번 찾고, 이번에도 포든은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나이가 사기잖아요. 그렇죠. 이 리스트를 쭉 놓고 보면은 맨시티는 올해의 선수랑 똑같습니다. 포든, 홀란 둘이 올라왔고요. 뉴캐슬도 똑같아요. 맨유의 코비 마이누 들어갈 만하죠. 충분히 들어갈 만하죠. 첼시의 콜 파머 당연히 들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여기에 이제 사카, 살리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카는 꽤 오래 전부터 뛰었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근데 사카는 혹시 물론 지난 시즌 혼란이 있는 이상 뭐 혼란 선수가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같은 나이대로 보면. 근데 사카가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이 저는 스탯과 별개로 좀 아쉽다고 보거든요. 약간 지친 기색이 있었어. 퍼포먼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사카 당연히 그래도 활약의 종합본으로 보면 리그에서 후보군에 영플레이어상 충분히 들어가만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우도기가 선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빠져서 좀 의외인 선수가 혹시 있을까요? 앤서니 고든. 뉴캐슬의 앤서니 고든. 리그에서 이제 10-10을 달성한 선수인데. 그러네. 근데 앤서니 고든 10-10이구나. 여기에 빠진 거는 이것도 좀 저는 아쉬운 거. 이것도 의의가 안 가요,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삭, 고든 이렇게 그냥 들어갔으면. 아니 리그에서 왼쪽 윙으로 보면 앤서니 고든 퍼포먼스는 리그에서 최우수급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빠진 거는 좀 의아하고,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혼란처럼 리그에서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선정 올해 선수를 수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풀이랑 같이 이제 올해 네. 선수를 수상을 했으니까. 그게 저는 조금 의문인 게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 안 된다. 네, 저는 웬만하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영플레이어상은 약간 저는 영플레이어상이 일종의 신인상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신인상 태어나서 뭐 한 번밖에 못 받는다. 네. 이런 얘기 이제 하니까. 그리고 그 얘기거리를 물론 이제 혼란처럼 나이가 어릴 때 그리고 데뷔 시즌이기 때문에 신인상으로 봐도 조건에 그쵸? 충족하긴 해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나이도 어리고 조건도 충족 신인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리그 최고의 선수 상을 이미 사무국 선정으로 받았는데 근데 굳이 이제 영플레이어상까지 또 줄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영플레이어상은 저 그렇게 보는 게 리그 자체에서 사무국 선정 최고의 선수를 받을 만한 선수는 전 영플레이어 후보에선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후보군에 올라갈 만하면 그 후보군에 올라가면 혹은 그 수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빠져도 된다. 그리고 저는 중복 수상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한 번만 수상을 하도록. 포든이 한 번 받았으면 그래서 이제 그 후보에 안 올라도 돼. 그러니까 신인상에 대한 그 메리트를 좀 높이자는 거지. 네. 한 번 받으면 이제 못 받도록. 저는 그래서 최대 한 번만 선수당 한 번만 좀 받을 수 있게 후보도 웬만하면 한 번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1인당 후보에 오를 게도 그냥 한 번. 영플레이어상 그랬으면 그냥 좋겠고 신인상 그러니까 그 발전한 기량이 발전한 성장한 개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나올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플 후보 보면은 포든, 혼란, 이삭, 파머 이렇게 4명이 지금 올해의 선수랑 이제 겹치는 네. 그런 후보군들이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선수들 역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고 뭐 들어가는데 아마 뭐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냥 취향을 꼽자면 콜 파머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선정 리그 최우수 선수 후보에는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후보에 올라도 수상 가능성은 사실 적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승팀이나 이제 맨시티 아스날 그런 게 쪽이 있으니까. 오히려 콜 파머는 영플레이어상의 후보에 둬서 최종 수상자 영플레이어에서 좀 콜 파머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딱 얘기한 그거잖아요. 발전한 개인에 네. 대한 공로를 인정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파머 지난 시즌 맨시티 그리고 뭐 앞서서 파머가 보여줬었던 커리어를 쭉 놓고 봤을 때 이 선수는 뚜렷하게 뭔가 리그에서 보여준 게 올 시즌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 이 스탯이 말도 안 되니까 공격 포인트가 30개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콜 파머가 영플상을 충분히 수상할 만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맨시티에서의 이전 프리미어리그 경력은 있지만 두각은 시즌이 그치, 올 처음이니까 가장 꾸준하게 기회를 받기도 했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신인상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한다면 꼭 그게 데뷔 시즌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콜 파머가 그냥 영플레이어상에 수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데뷔 시즌 국한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힘든 게 네. 그냥 잠깐 진짜 한 경기 뛰는 그런 선수들도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그런 선수는 네. 뭐 영풀 줄 수는 없으니. 너무 그 기준에 또 엄격하게 다가서면 그건 또 약간 영플레이어상의 취지에 그것 또한 안 맞는 일이라고 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올해의 선수 그리고 올해 영플레이어상은 누가 이제 또 수상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